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임신과 출산 정보부터 육아 시기별로 구입해야 하는 아이템 추천까지 이 엄마들의 걱정을 해결해주는 개월별 맞춤 임신 육아 정보 서비스 기업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추운 겨울, 연말 극장가를 찾아오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를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가상교실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드넓은 광야에서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국내 한 교육업체의 스마트홀 메타버스는 열흘 만에 누적 방문 100만 건을 넘어섰고 재방문율은 95%에 달했는데요. 특히 한 번 방문한 학생은 하루에 5번 이상 다시 들어와 가상 공간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다음 달 도서관을 열고 가상 영토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교육업체의 메타버스 교실 역시 사전 공개 한 달 만에 5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는데요.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온 학생들은 실제 인물을 구현한 AI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표정이나 음성, 학습 행동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분석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코로나19로 위험해지고 제약도 많아진 교실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메타버스 세계의 교실을 찾는 학생들이 늘며 앞으로도 가상 공간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마비 환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로봇에 탑재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보행 의도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부족한 만큼의 보조력을 더해 걷기를 도와줍니다. 재활을 마치면 화면에 기록이 나타나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국내 한 대형 병원은 지난달 18일 착용형 로봇을 재활병원에 도입해 실증한 결과 재활 훈련에 웨어러블 로봇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업체는 지난 9월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재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은 상용화됐지만 일상에서 착용하는 보행 보조용 로봇은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의료진은 실증 연구를 통해 재활 보조용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보행 보조용 로봇도 상용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이 하지마비나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일상 복귀를 돕는 날개가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복잡한 도심을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전기차들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는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서울 상암동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주행도로. 전기차 한 대가 운전자 없이 도로 한가운데를 달립니다. 시민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 마냥 스스로 멈춰서기도 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4km의 구간을 교통법규 위반 없이 완주했습니다. 모두 6개의 대학팀이 본선에 참가한 가운데 카이스트 팀이 11분 27초 만에 주행을 마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폐쇄된 트랙에서 한 대씩 개별 운행을 했던 과거와 달리 실제 도심에서 진행돼 자율주행 기술의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또 전기차 시대에 걸맞게 내연 기관차가 아닌 처음으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로 진행됐는데요. 대학생들의 기술 향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면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기업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안전하고 검증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부터 시기별 맞춤 상품 구매까지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임신, 육아 부문에서 콘텐츠와 커머스 두 가지 영역을 연결하며 발랄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임신, 육아 정보 기업 빌리지 베이비. 특히 이들은 기존의 무분별한 육아 정보로 인해 혼란스럽던 초보 부모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밀레니얼 부모 세대 맞춤형 육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임신 육아 전문 기업 빌리지 베이비의 이정윤 대표를 만나본다. 빌리지 베이비는 주차별로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0에서 2세 부모를 위한 육아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베이비 빌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빌리지 베이비라는 회사 이름은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baby라고 하는 문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마을이 필요하다는 문구에서 시작한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을 만들어드리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임신 0주차부터 임신 40주차까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임신 중에 육아 컨텐츠들을 제공해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도 계속 이제 육아 정보들을 알고 싶다는 수요들이 있어서 이제는 돌까지도 육아 정보가 확대된 상태고요. 단순히 육아 정보만 알고 끝나면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 시기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까지 알려드리고 심지어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베이비빌리 앱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육아 컨텐츠들을 빨리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육아 컨텐츠 앱들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느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맘카페 같은 데에서 막 난리가 난 어떤 트렌드나 이슈가 있어도 그게 실제로 이제 컨텐츠화돼서 유저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육아 여성들이 에디터분으로 계세요. 그래서 육아 여성분들이 가장 자기들이 궁금한 오늘의 핫 이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육아 컨텐츠들을 만드니까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보다 가장 빠르게 육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근데 빠르기만 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육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빌리지 베이비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을 만든다는 문구에서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를 위한 컨텐츠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도 알아둬야 되는 그 아기를 위한 온갖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베이비빌리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부부끼리만 가족 추가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모 추가, 삼촌 추가 이렇게 온 가족까지 다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비빌리 앱 내에서 이제 단순히 컨텐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 한 16주 차가 돼서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을 때 임산부 안전벨트를 이제 사야 되는 걸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차면서 내가 이게 배를 자극해서 오히려 아기한테 안 좋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기도 전에 저희는 이제 앱 알림이 띠링 하고 울려요. 그래서 16주 차에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해서 안전벨트를 추천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도 있고 필요한 제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최저가에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가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이비빌리의 정보 추천, 제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고객 여정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아빠가 임신 중인 아기한테 태담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육아정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저가 엄마들인데 저희는 아빠의 유저 비율이 30% 이상이거든요. 그 말인즉 아빠들이 매일 밤 아기한테 읽어줄 만한 동화 같은 걸 저희 앱에서 이제 읽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뿌듯해하는 거는 어떤 아빠가 임신 중에 아기한테 태담을 읽어주면서 자상하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이비빌리를 사용하는 아빠들은 무조건 이전의 아빠들보다는 더 자상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 아빠들, 밀레니얼 아빠들도 더 자상한 아빠가 되기 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한 5년 정도 다니면서 M&A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몇천억짜리 M&A가 되는 그런 회사들도 처음 시작은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고 뭐 포스트 하나고 이렇게 작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게 시작한 회사들이 이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나 어떤 체인 같은 걸로 커나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8살이 됐을 때 저도 이제 빨리 한번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베이비빌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주변에서 제가 28살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제 임신 출산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던 언니들도 임신 출산을 하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고 제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수요는 많은데 되게 낙후되어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IT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실제로 되게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어떡하냐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아무리 아이당 지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어도 그 모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되게 편견과 우려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서비스는 한국에서 0에서 2세 엄마들을 이제 포획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아기한테 쏟는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이 지출하는 금액 같은 거를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에 베트남 같은 곳에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150만 명 정도 한 해에 태어나는 베트남 시장 같은 곳도 저희가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점은 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회사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5명 정도의 규모로 2년 정도 커온 회사인데요. 사실 그 와중에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더 빨리 투자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도의 한 5명, 7명의 인력으로 좀 단단하게 팀을 유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조금 여유 있게 출시할 것인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도 제 선택이 뭐 100% 옳았다라고 확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더 빨리 투자해서 팀원들을 더 많이 꾸린 다음에 서비스를 빨리 출시했으면 오히려 빨리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5명, 7명의 좋은 팀워크로 단단하게 2년 정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게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되게 힘들고 좀 답답하기도 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빌리지 베이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해서 큐레이션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우리의 의견은 이래요 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한테 그다지 신뢰도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산부인과 의사들이랑 전문가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임산부 약물 정보센터랑도 저희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어떤 약물을 먹어도 되는지, 또는 커피는 얼마나 마셔도 되는지, 음주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뭐 무알코올 맥주는 과연 안전한지, 이런 컨텐츠들을 전문가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빌리지 베이비를 2018년에 창업하고 아기는 이제 21년인 올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이론만 빠삭한 유저였는데요. 이론만 빠삭한 유저일 때랑 실제 엄마가 되었을 때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산후 케어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컨텐츠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기를 낳았더니 통증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엄마 산후에도 운동하세요 라고만 적었던 그 컨텐츠들을 이제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의 매일매일이 이제
저희는 육아 여성들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의 매일매일의 약간 엄마로서의 삶이 실제로 회사 성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11월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기의 여름 옷들을 다 정리하고 가을 옷들을 꺼내는 그런 시즌들이 뭐 그냥 일상이잖아요. 아기의 옷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앉았을 때 이제 그런 아침에 엄마로서의 행동들이 회사에서 성과로 바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을옷 기획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막 여름옷을 넣을 수납장을 팔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데일리 약간 꿀팁들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0에서 40주차밖에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임신 기간에 너무 잘 썼다. 근데 이제 아기 낳아서 더는 못 써서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걸 놓치지 않고 새로 개발한 게 이제 돌 이후까지의 컨텐츠를 개발한 현재의 베이비 빌리고요. 요새도 이제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서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지만 이런저런 개선점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커머스 같은 것들도 제품이 아직은 한 1000개 정도밖에 없는데 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좀 앱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아기 엄마가 됐고 또 회사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둘 다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회사도 이제 망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잘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되게 큰 목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초에 7명으로 시작해서 벌써 20명이 넘는 팀원이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크면 이제 성장통이 있듯이 저희 회사도 이제 성장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크기 때문에 뭔가 저희의 좋았던 단단했던 팀워크를 잃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좀 그런 성장통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잘 성장하는 것이 올해와 내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저희 회사의 이름처럼 빌리지 베이비 자체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희 베이비 빌리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 받아가시도록 해보세요. 감사합니다.